자, 완속 사여과 영국식 여과법. 자, 봅시다. 주로 여과 막 생성에 의해서 정화된다. 다시 말해서 미세, 점토, 이토, 미생물 등 자, 이런 것들이 여과 막을 형성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과 막이 원수가 들어갈 막이 모래가 약 90m 엄청난 깊이잖아요. 자, 모래층, 그 다음 자갈층이 한 15m, 작은 돌이 밑에 한 30m. 자, 이런 층을 뚫고 자, 이렇게 이 층을 여과 막으로 사용해서 여과된 물을 이렇게 정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층이 보통 두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주 여과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완속 여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지, 자, 색도 제거 가능하고, 세균 제거율 약 98에서 90% 제거되고, 철망간 제거되고, 부유물질도 제거되더라. 좋죠. 문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질 못하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원수를 통해서 이 여과 막이 어떻게 보면 이 모래층이 계속해서 오염물질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쌓이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이 위층을 싹 걷어내고 새로운 모래층으로 다시 교체를 합니다. 자, 위층을. 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그 다음, 급속여과는, 자, 급속여과는 어떻게 해서 급속여과가 되느냐? 뭐, 층도 보면은, 뭐, A가 원수고, B가 모래층이고, C가 작은 돌층이고, 자, 여과지 모래 자갈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2층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나고,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완속여과에서는 이 모래층을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해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물질 들어있는 걸 제거를 해야 되잖아. 계속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여기에 이물질이, 제거된 이물질이 이 모래 이 층에 박혀져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자, 여기서는 역류세척수라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고압으로 이걸 불면은 거꾸로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파내지를 못하고 교체를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역으로 역류수를 흘려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역류세척수를 이용해서 다시 이물질을 제거를 한다. 자, 이런 특색이 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 급속여과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원수 탁도 색도가 높을 경우, 원수의 철분, 수조류가, 조류가 많을 경우, 그 다음, 넓은 부지를 구할 수가 없다. 완속여과는 굉장히 넓은 부지가 필요해요. 근데 급속여과, 그런 땅이 없어. 그러면은 이 급속여과를 쓸 수밖에 뿐이지 않냐. 그 다음에 동계, 수면 동결이 쉽다. 그런 쪽에는 이와 같이 급속여과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완속 급속여과, 지금 여과 속도 비교 3 내지 6m per day, 급속 120m per day. 몇 배 정도 되나? 한 3, 40배 정도 되죠. 자, 그 다음 관계 세균 제거율 완속
98, 99, 급속 95에서 98%. 자, 그다음 소독. 자, 소독하자. 지금 나오는 게 염소 소독만 지금 나옵니까? 암모니아가 잔류, 염소.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지금 낙동강물 취수원으로 한 정수 시스템에는 어떤 소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염소 소독만 할까? 아니면 고도 정수 처리하고 있느냐? 오존 처리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 관심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고도 정수 처리해서 오존 처리해가지고 오존 처리도 하고 아마 염소 소독은 기본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염소 소독이 왜 소독으로 살균력이 나오냐? 자, 그 원리가 여기에 자, 살균력이 잔류염소 농도, 온도, 접촉 시간에 따라서 형태물의 pH, 수중 불순도, 불순물 농도에 따라서도 염소 소독이 쉽게 될 수 있는 경우, 좀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살균력은 자, HOCl. 자, 이걸 우리가 이름을 뭐로 부르냐 하면은, 자, 이거 이름 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염소산 들어보셨죠? 염소산 들어보셨습니까? 아염소산 들어봤고요. 차염소산 들어보셨어요? 이게 차염소산입니다. 그리고 OCl 음이온, 그 다음 크로라민. 크로라민은 크로르 그러면 염소 뜻이고요. 아민, NH2 아민기를 가지고 크로르 아민, 염소와 아민이 결합되어 있다. 크로라민, NH2Cl, NHCl2, NCl3. 자, 이런 걸 통틀어서 크로라민. 자, 크로라민이 살균력이 제일 낮아요. 그 다음 차염소산 이온, 차염소산. 자, 그래서 차염소산 이온보다 살균력이 80배 더 강하다. 그 다음 유리염소와 결합염소의 살균력. 자, 결합잔류염소는 유리잔류염소에 비해 약 25배의 양과 약 100배의 접촉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살균력이 큰 이런 화학종이 있는 것이 크로라민보다 차염소산 형태가 살균력이 훨씬 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염소 소독에서 살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염소 농도 증가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염소 농도 증가시키면 좋겠고, 그 다음 온도 반응 시간 증가시키면 당연히 살균력 증가하고, 그 다음 낮은 pH를 유지해주면 살균력이 증가된다.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자, 염소 처리했습니다. 자, 염소 처리하면은 자, 보세요. 염소를 자, 투입을 합니다. 투입량을 쭉 늘려나가면은 잔류염소가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 자, ppm 단위입니다. 자, 미리그램 퍼 리터 ppm 단위니까 어떤 형태로 염소를 투입하면은 자, 염소가 존재하게 되냐 하면은 제일 처음 염소 투입합니다. 그러면은 잔류염소 쭉 올라갑니다. 증가되었다가 그 다음 잔류염소량이 줄어들어서 최저값이 이럽니다.
최저값에 이르렀다가 다시 이제 염소, 잔류 염소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자, 줄어들 때 물론 염소가 들어가서 염소가 소비돼 가지고 거기에 뭐 이물질을 갖다가 산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살균을 시켜 가지고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최저 농도로 낮아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주로 유리 염소 형태로 존재를 하고 앞쪽에서는 크로라민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유리 염소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 불연속점보다 더 염소를 많이 투입했을 때 주로 유리 염소로 존재한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불연속점이라는 것이 영어로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에 도달하는데 이 도달했는 이 점이 바로 잔류 염소량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브레이크 포인트에 도달하고 나서 더 이상의 염소를 주입을 해줘야만 유리 염소, 잔류된 형태의 염소가 존재한다. 자, 이걸 이해를 좀 하세요. 그 다음 나머지 소독 약품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물양의 주입 농도 몇 ppm으로 얼마 농도로 주입할지 그 약품 농도 나눠주면은 약품량 결정되고 그 다음 염소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의 잔류 염소량을 합한 양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염소 요구량 플러스 잔류 염소 우리가 잔류 염소 가지고 있도록 수도 꼭지에 나올 때까지 잔류 염소 일정 농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앞쪽에 있었잖아. 그래서 염소 요구량 플러스 잔류 염소량 합한 양이 염소를 주입해야 되는 양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농도 단위 보세요. 1 ppm, part per million, 100만 분의 1, 10의 마이너스 6성, 100만 분의 1. 자, ppm 단위, 자, 100만 분율인데, 미리그램 퍼 리터와 같아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과도 같아요. 그램 퍼 큐빅 메타, 그램 퍼 톤, 전부 똑같은 1 ppm 농도입니다. 그리고 이 단위가 왜 같은지를 본인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00만 분의 1이 되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 잔류 염소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 시약이 올소토리딘이라는 시약입니다. 자, 올소토리딘 시약 이름은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올소토리딘을 시약을 넣으면은 황갈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황갈색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잔류 염소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소독기 종류 그런데 이게 다 염소 소독 주로 우물 소독에는 뭐 이런 형태 안쪽에 넣고 여기에 염소 소독제를 넣어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 소독기 그 다음 소독기 설치를 어디에 해야 될까? 당연히 앞쪽에서 우리 보셨잖아. 그죠? 자, 수원지에서 여과지 거치고 송수관 거쳐서 배수지 거치고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 소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가기 전에
수돗물 정수하고 나서 후에 소독 후에 보내줘야 되고 있고, 그 다음 앞쪽에 우리가 취수하고 소독하는 거는 정수 과정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만약에 병원성 세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중간에 정수하고 이러는 과정에 계속 그 세균들이 번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첫 단계에 취수하고 나서 소독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깨끗한 물 만들어 가지고 보내기 전에 소독하는 거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급수시설은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연유화, 그래 배수지가 각 가정에 보다 높은 데 위치하면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될 수가 있잖아. 그걸 자연유화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만약에 양수식, 뭐 배수지가 수원 있고 정수 만들어가지고 배수지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럼 거기까지 양수 펌프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끌어올리는 양수식, 뭐 압축 송수식, 자, 그 다음 막여과 처리, 정수 처리. 자, 막여과 정수 처리. 자,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부분은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 종류가 정밀여과 막, 그 다음 역삼투압, 리버스 오스모시스, RO라고 그러는, 자, 역삼투압 막을 이용한 경우, 그 다음 한해 여과 막, 뭐 나노 여과 막, 자, 이런 막을 통해서 막여과 정수 처리하는 방법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먹는 수돗물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이렇게까지 처리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뭐 있기는 있는데 이 장점은 많아요. 문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걸 이용을 해서 가정에 정수기 이런 거 판매되는 경우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많잖아. 보세요. 박테리아, 원생, 부유성 물질, 콜로이드, 뭐 그다음 이런 것들, 바이러스, 용존성 물질 등 크기가 작은 물질도 제거가 된다. 역삼투압, 나노, 여과막, 자,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경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중수도 정수 처리. 근데 중수도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거는 중수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물도 전부 상수도입니다. 화장실의 물도 깨끗하게 쓰는, 많이 안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돗물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사용을 하기 위한 중수도, 상수도 물을 한번 어떻게 여과를 한다든지 이 처리를 해서 폐수로 내보내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하나의 이 시스템입니다. 어떤데 주로 보세요. 가정 및 대형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폐수를 처리를 해서 화장실 용수나 청소 용수나 살수 용수, 뭐 세차 용수 등으로 재활용을 한다.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응하는 용어다. 물 부족 현상 및 수질 오염 문제를 감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현황 선진국과 용수 부족 국가에서는 사용합니다. 급수량의 약 한 30에서 50%, 하수량의 한 35% 정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적인 문제점이 또한 관리상의 위생 문제 등도 있다. 그래서
주로 중수도 처리 방식은 뭐 생물 처리, 응집, 친전, 여과, 활성탄, 오존 소독해서 사용한다. 근데 우리 학교에는 지금 중수도 시스템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물 좀 아껴 쓰시고. 자, 그 다음 먹는 물 수질 검사. 이 부분은 양이 많으니까 다음